샤워할 때 이곳을 지금처럼 방치하면 어느 날 다리가 완전히 무너져 더 이상 혼자 걷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한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시점을 스스로 앞당기는 셈이 된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그렇게 될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 동안 하체 순환과 보행, 안정성을 연구해온 박영숙입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할 때 상체는 꼼꼼하게 씻으면서 정작 하루 종일 몸을 지탱해준 다리는 몇 초만 물을 흘리고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다리를 씻는 방식은 일반적인 습관과 아주 크게 다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앞으로의 보행 능력과 균형감, 그리고 10년 뒤 삶의 독립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다리가 더러워질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으니까 굳이 시간을 들여 씻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를 씻는다는 건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순환을 회복시키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일상 속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하체로 내려간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는 힘이 약해지는데, 이때 샤워 중 다리에 쏟는 5분이 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종아리가 묵직하고 저녁이면 발목이 퉁퉁 붓고 계단 내려갈 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증상의 원인을 찾아보면 결국 하체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을 회복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매일 하는 샤워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 다리를 얼마나 신경 쓰며 씻고 계신가요? 혹시 샤워할 때 다리는 그냥 물만 흘리고 끝내시진 않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샤워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평소 샤워 습관을 들려주세요. 제 연구실을 찾았던 70대 중반의 고모님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걷는 건 자신 있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산책하고 계단도 잘 오르내리셨죠. 그런데 요즘 들어 아침마다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있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몸이 살짝 흔들려서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는데 점점 다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심해지면서 걱정이 커지셨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고모님의 생활 방식이 아주 건강했다는 점입니다. 산책도 꾸준히 하시고 식습관도 깔끔하게 유지하시고 물도 충분히 드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도 다리만큼은 늘 무겁고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일상 속 작은 습관들입니다. 특히 샤워 습관이요. 제가 샤워할 때 다리를 어떻게 씻으시냐고 여쭸더니 웃으며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다리는 그냥 물만 흘리면 되는 줄 알았지 따로 씻어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다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모님께 샤워할 때 다리를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리고 발바닥을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며 자극하고 발가락 사이도 꼼꼼히 닦아내고 마지막엔 보습까지 챙기는 거였죠. 처음엔 귀찮으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고모님은 그 작은 습관을 바꾼 뒤 몇 주 만에 아침에 일어설 때의 비틀거림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리의 무거움도 눈에 띄게 줄었고 저녁 때 붓기도 훨씬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보행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샤워 시간에 다리에 단 5분만 더 써도 몇 주 뒤에는 놀라운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샤워에서 가장 중요한 다리 관리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노년 보행을 지키는 다리 관리 핵심 요소 6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종아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종아리는 하체 순환이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예요. 이곳이 약해지면 혈류가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다리가 무겁고 쉽게 붓게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하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야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발과 발목 주변에 혈액이 고여서 부기와 무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한국 노년층 보행 연구에서도 종아리 근력과 균형 유지 능력의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68세 박영수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리가 늘 무겁다고 하셨죠.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점검해 봤더니 샤워할 때 종아리에 거의 손을 대지 않는 습관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만 흘리고 비누칠도 대충 하고 넘어가셨던 거예요. 종아리는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1분 정도 충분히 데운 뒤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듯 문지르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근육도 부드럽게 풀리거든요. 다만 문지르는 힘이 너무 세면 혈관이 자극받아서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진행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종아리를 평소 얼마나 신경 쓰고 씻고 계신가요? 혹시 그냥 물만 흘리고 끝내진 않으셨나요? 두 번째로 발바닥. 자극이 부족한 문제입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에서 감각 신호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부위예요. 이곳의 순환이 살아나면 균형감도 동시에 좋아집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분포해 있어서 땅을 디딜 때 정확한 감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데 이 감각이 떨어지면 균형을 잡는 능력도 함께 약해지는 거예요. 국내 보행센터 조사에서 발바닥 감각 기능이 좋은 노년층일수록 낙상 위험이 크게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74세 이선희님은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고생하시던 분이었어요.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면서 통증이 심하게 와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죠.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는데 발바닥을 제대로 자극하기 시작하면서 몇 주 만에 증상이 크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샤워 중에 손바닥으로 발바닥 전체를 원을 그리듯 천천히 여러 번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발바닥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감각도 살아나면서 균형감도 함께 향상됩니다.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은 너무 강하게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혹시 발바닥은 그동안 대충 지나치지 않으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발바닥을 제대로 씻지 않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발가락 사이를 소홀히 하는 문제입니다. 발가락 사이의 미세순환이 약해지면 감각 둔화와 균형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발가락은 작지만 우리가 걸을 때 땅을 밀어내고 균형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사이에는 작은 혈관과 신경이 촘촘하게 분포해 있는데 이곳이 막히거나 건조해지면
발가락의 힘이 약해지고 걸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려워져요. 한국노년보건연구에서 발가락 굴곡 근력이 보행 속도와 직결된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75세 정두영님은 평소 발가락 사이를 전혀 씻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고 균형도 흐트러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 심해져서 걸을 때 자꾸 비틀거리는 느낌이 들었대요. 발가락 사이는 손가락을 넣어서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마무리로 발가락을 가볍게 벌려서 스트레칭하듯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가락 사이의 순환도 좋아지고 근육도 풀리면서 걸을 때 훨씬 안정감이 생겨요. 다만 습기가 남으면 곰팡이나 피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수건으로 톡톡 눌러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는 평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로 발목 주변 관리가 부족한 문제입니다. 발목은 혈액과 림프가 모이는 곳이라서 이곳이 막히면 붓기와 무거움이 쉽게 생깁니다. 발목은 하체에서 가장 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바로 영향을 받아요.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발목 주변에 혈액이 고이면서 붓기가 생기고 이게 반복되면 만성적으로 다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고령층 보행 분석에서도 발목의 유연성이 낮을수록 낙상 위험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72세 김아리님은 발목 주위가 늘 단단하게 굳어있던 분입니다. 만져보면 돌처럼 딱딱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저녁만 되면 발목이 퉁퉁 붓고 신발도 잘 안 들어갈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샤워할 때 발목 주변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지르는 습관을 들이자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발목은 양손으로 감싸듯 잡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회씩 천천히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목 주변의 혈액과 림프 순환이 좋아지면서 붓기가 빠지고 유연성도 높아져요. 만약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돌리지 마시고 가볍게 손으로 문질러 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발목이 자주 붓거나 뻣뻣함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샤워 온도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서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이 생기면 넘어질 위험도 커지죠. 한국고령순환연구에서 38도 전후의 따뜻한 물이 혈관 안정에 가장 적합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69세 송기문님은 평소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걸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뜨거운 물로 씻어야 시원하고 개운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자주 어지러움을 느끼셨고 특히 샤워 후에 일어설 때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온도만 조절했는데도 이런 증상이 사라지고 다리 피로도 크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발과 종아리에는 먼저 1분 정도 따뜻한 물을 천천히 흘려서 적응시킨 다음에 씻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뜨거운 물을 틀지 마시고요. 평소 샤워 온도는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뜨겁게 하진 않으셨나요? 여섯 번째는 마무리. 보습을 빼먹는 문제입니다. 건조한 다리는 혈관 반응이 떨어지고 감각도 둔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작은 자극에도 피부가 쉽게 갈라지거나 트게 돼요.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피부환경연구에서 노년층 다리 피부 건조는 보행 불안정과 연관된다고 발표된 바 있어요. 66세 최은정님은 샤워 후 보습을 완전히 생략하시던 분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셨고 얼굴만 보습하면 된다고 여기셨죠.
그러다 보니 다리 피부가 자주 트고 가려워서 긁다 보면 상처가 나기도 했대요. 게다가 감각도 점점 둔해져서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이 약해졌다고 하셨어요. 보습만 꾸준히 해도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샤워 후에는 물기를 가볍게 닦은 다음 보습제를 종아리에 발라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며 얇게 펴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순환도 돕고 피부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샤워 후 보습은 꼭 챙기고 계신가요? 이제 이렇게 핵심 원리를 이해했다면 조금 더 확장된 생활 실천법을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체 순환을 회복하고 보행 안정성을 높이는 일상. 습관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을 깨우는 습관입니다. 아침의 첫 1분은 순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해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평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상대적으로 느려집니다. 특히 다리 쪽 혈액이 잘 흐르지 않다가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기 전에 발을 먼저 깨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침대나 이불 위에 누운 상태에서 발가락을 쭉 펴고 오므리는 동작을 20회 정도 천천히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활성화됩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아침마다 다리가 굳어 있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설 때 종아리 펌프를 자극하는 습관입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순간은 혈류가 급격히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오래 앉아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거의 사용되지 않아서 혈액이 발 쪽에 고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어서기 전에 종아리 펌프를 미리 작동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5회 정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려서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때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저녁의 다리, 피로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저녁 시간은 하루 동안 혈액이 가장 발 쪽에 몰리는 시간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거나 걷거나 앉아 있으면서 중력 때문에 혈액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쌓이면 저녁에 다리가 무겁고 붓는 증상이 나타나죠. 저녁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서 종아리 뒤쪽을 20초씩 천천히 늘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이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로도 빠집니다. 무리한 스트레칭은 오히려 혈관을 자극해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루 끝나면 다리가 늘 무거우신가요? 네 번째는 발바닥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발이 차가우면 혈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져요.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혈관도 가늘기 때문에 체온이 쉽게 떨어집니다. 발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더 느려지고 이게 반복되면 만성적으로 다리가 무겁고 저리는 느낌이 들게 돼요. 그래서 적당히 따뜻한 실내용 양말을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두꺼운 양말은 오히려 발을 조여서 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두께로 선택하세요. 겨울이면 발이 쉽게 차가워지나요? 다섯 번째는 하루에 10분이라도 가볍게 걷는 습관입니다. 짧은 걷기만으로도 종아리 펌프가 활성화되어 걸을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게 반복되면 하체 순환이 활발해지고
다리의 무거움도 줄어들죠. 식사 직후는 소화 때문에 피하시고 오전이나 오후에 평지를 천천히 10분 정도 걸어주세요. 계단보다는 평지가 더 안전하고 부담도 적습니다. 하루에 몇 분 정도 걷고 계신가요? 6번째는 발가락을 벌리는 운동입니다. 발가락의 작은 근육만 활성화해도 균형은 크게 좋아져요. 발가락은 걸을 때 땅을 밀어내고 중심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발을 오래 신고 있으면 발가락이 눌려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근육이 약해지고 감각도 둔해지죠. 앉아서 맨발로 발가락을 가능한 한 넓게 벌렸다가 5초 정도 유지하는 동작을 10회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발가락 근육이 강화되고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손으로 억지로 벌리지 마시고 발가락 자체의 힘으로 벌리는 게 중요해요. 발가락 운동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7번째는 매일 5분씩 샤워.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습관은 반복될 때 효과가 나타나요. 하루 이틀 해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지만 매일 꾸준히 하면 몇 주 안에 확실한 차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다리를 먼저 데우고 발바닥을 자극하고 발가락 사이를 씻고 종아리를 쓸어 올리고 마지막으로 보습까지 하는 전체 과정을 5분 안에 완료하세요. 빠르게 끝내려고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하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전체를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를 씻는 일을 단순히 청결 문제로 생각하십니다. 그냥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 정도로만 여기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노년 보행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관리 방법입니다. 다리를 제대로 씻는다는 건 종아리의 혈액 펌프를 활성화하고 발바닥의 감각을 깨우고 발가락 사이의 미세 순환을 회복시키고 발목의 림프 흐름을 돕고 피부 건강까지 챙기는 종합적인 건강 관리예요. 잘못된 샤워 습관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저녁이면 발목이 퉁퉁 붓고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비틀거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불안한 느낌이 들고 결국엔 균형을 잃어서 낙상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보행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는 혼자 걷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삶의 독립성을 잃게 되고 가족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오게 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몇 주 안에 다리가 눈에 띄게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안정감이 느껴지고 저녁 때 붓기가 확연히 줄어들고 밤에 쥐가 나는 빈도가 감소하고 걸을 때 중심을 잡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자신감이 생기고 장시간 서 있어도 다리가 덜 피곤해지죠.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10년 뒤에도 혼자 힘으로 걷고 원하는 곳에 가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실천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저녁 샤워부터 5분만이라도 다리에 시간을 써보시라는 겁니다. 따뜻한 물로 종아리를 1분간 데우고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고 발바닥을 원을 그리며 자극하고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씻고 발목을 양방향으로 돌려주고 마지막으로 보습까지 챙기는 겁니다. 이 5분이 내일의 보행 능력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몇 주 뒤에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다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여러분의 몸을 지탱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고마운 다리에게 단 5분의 관심을 주실 차례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리 순환을 망치는 숨은 생활 습관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해도 다리가 무거운 진짜 이유, 발목이 자꾸 붓는 숨은 원인, 종아리에 쥐가 나는 근본 원인까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어떤 습관부터 바꿔보실 건가요? 샤워할 때 다리에 5분을 쓰는 것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아침에 발을 깨우는 동작부터 실천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